네, 오늘 이제 일곱 번째로 한정사. 저번 시간에 이제 명사의 성과 저 수업할 때 보니까 딴 거 녹음한 것들도 보니까 인재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겠죠. 여간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여간 이 한정사 저번 시간에 명사에 이어서 명사와 함께 붙여서 써먹는 걸로 한정사라고 하는 거 한정사가 뭔지 그 개념과 함께 관사라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일단 명사의 성과 수와 격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로 나라고 하는 거에 1, 2, 3, 4격, ich, meiner, mir, mich. 그다음 너의 1, 2, 3, 4격, du, deine, dir, dich. 그다음 3인칭 단수 남성의 er, seiner, ihm, ihn, 여성의 sie, ihr, ihr, sie, 중성의 es, seiner, ihm, es. 그다음 1인칭 복수에서 wir, unser, uns, uns. 그다음에 2인칭 복수에서 ihr, euer, euch, euch, 3인칭에서 sie, ihr, ihnen, sie 변화하는 걸 다 외워오고 연습 문제 3번을 한번 풀어와 보자까지가 저희가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wie geht es dir 저번 시간에 말을 했듯이 됐어요. 실제 주어는 S가 3인칭 단수 그 중성으로 얘가 주어고 거기에 맞춰서 gain이라는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변화해서 get 가다인데 어떻게 가고 있니?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니가 누구에게 해당하느냐를 저희가 삼격을 역격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명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의 그 카테고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주석 달기를 해서 명사 저희가 굴절어로서 명사의 카테고리가 그 명사는 그 성과 수와 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명사에는. 그래서 성에는 명사가 여러 가지 그 끝에 어미가 변하는 굴절에 따라서 A, B, C 타입을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로는 기본적으로 유럽어에서 가장 그 서구의 원근법 같은 게 발달한 이유일 것 같기도 하다면서 이제 하나하나 독립적인 것으로 셀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격이 바로 케이스 독일어로는 카수스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가 원래는 그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케이스로 활용되는가라고 해서 7개 뭐 정도의 뭐 경우를 뭐 분석을 언어학적으로 하면은 홍종현 씨 몸이 참 좋네요. 역시 외인부대 발군이어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팔뚝의 근육이 훌륭한 것 같네요. 여하간 격이 그 네 가지로 흡수 합병당해서 주격과 그죠? 주격을 이제 노미나티브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속격, 주격, 일격, 노미나티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격 혹은 속격 혹은 게니티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격 혹은 다티브 혹은 이제 역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 사격 혹은 대격 혹은 목적격 혹은 아쿠사티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격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은 주어의 케이스로 명사가 쓸 때고 속격은 소유에 대해서 쓸 때고 역격은 수여할 때 여라고 해서 뭐 간접 목적어의 비스무리한 거에 좀 더 많이 쓰고 사격, 대격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에 좀 더 많이 쓰지만 여러 격들이 이 네 가지로 이제 짬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쓰임들도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용법들을 이제 차차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주로 배웠던 거는 바로 이 삼격, 바로 이 다티프라고 하는 놈이 에, 단순히 누구누구에게라는 뭐 한국어에게도 여러 뜻으로 쓰지만 이게 이해나 관심의 대상에게 쓰는 삼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을 누구에게 둬서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칭 대명사의 삼격, 너의 삼격, 그 너에게를 이렇게 디어의 형태로 써주면 너에게 있어. 지금 삶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니? 라는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연습 문제에서 확인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지 못하는 분은 이름에다 X자를 쳐주시면 제가 따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X자를 치지 않으면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번, 3-1번부터 읽고 한번 풀어보죠. 그 정효진 선생님 한번 그 질문과 답을 읽고 풀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저요? 네, 정효진 선생님. 아, 그렇군요. 네, 1번, 잠시만요. 네, X 치려다가 포기했는데, 잠시만요. 네. 그, S, danke, gut, und Sie, 그죠. 운트 지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 du, 운트 여기는 그러니까 we gets가 좀 속어처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서로 편한 느낌이 있어서 뭐 운트 지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서로의 거리감을 재는 게 다른 느낌은 들 수 있는데 운트 지도 틀리죠. 하지만 운트 지도 틀리고 운트 do도 틀리고 왜냐? 이게 원래대로 하면 we get as dear 라고 해서 삼격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고마워 나는 잘 지내다면 und wie geht s가 생략되고 삼격이 와야 되니까 답은 dir 혹은 ihnen 둘 중에 하나가 와야 음, 돼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는 혹은 너에게 있어서는 어찌 굴러가고 있느냐라고 해서 삼격 쓰는 거를 인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너는 잘 지내,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이겠지만 한국어 뜻으로 치환하기 전에 이 독일어에서 주어는 여전히 we get s, 이 s가 실제 주어니까 그 당사자, 이해나 관심의 당사자는 삼격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do나 she가 아니고 이넨을 써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저기 김유진님 한번 해보실까요? 2번. 어, BGTSD, Dear, 그죠? Biget, 요, dear, 네, BGTSD요. 네, Danke, mir geht es gut. 훌륭합니다. 그럼 뜻은 각자 어떻게 될까요? 너 어떻게 지냈니? 네, 니? 네, 고마워. 미어가 뭐였지? 미어. 아, 나 잘 지내. 그죠? 뭐 의역하면 그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뭐 어떻게 굴러가고 있니 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잘 굴러가고 있어.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고, 3번 저기 손민정님 해볼까요? Wie geht es Ihnen? 네, Es geht so. 네, 해석해 하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그저 그렇습니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하고 조금, 그렇게 잘 지내요. 뭐 이런 건데, 한국어보다 그럭저럭. 그렇게까지 좀, 아니, 그럭저럭이, 그저 그렇습니다. 좀 너무 이제 사람이 그 비관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럭저럭, 그럭저럭. 뭐,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조금이라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라고 요즘 갑자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어서 박지우 씨 해볼까요? Wie geht es Peter? Peter? 네, Es geht ihm gut. 네, 해석하면요. 피, 피터는 잘 지내? 네. 걔 잘 지내.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페이터는 몇 격일까요, 지금, 페이터? 어, 이게 역격 아닌가요? 그쵸? 이름이어도 저희가 영어랑 다르게 이름이어도 1격인지 2격인지 3격인지 음, 4격인지를 문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2격은 이제 뭐 S가 붙거나 그 S가 뭐 누구 의할 때 S가 붙지만 1격, 3격, 4격에는 이제 고유명사는 더 이상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바뀌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독일어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아서 그 다릅니다. 그래서 1격, 3격, 4격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제 주어는 S이기 때문에 페이터는 이제 3격으로 썼다, 역격으로 썼다. 그러니까 페이터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굴러가니 그에게 있어 잘 굴러간다. 이렇게 보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지연님 해주실까요? 5번. SU요.
네, 네. 이제 잘 안 들리긴 하지만 as get ear sehr gut. 그죠? 하면은 이것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잘 굴러간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인칭 대명사들을 저희가 잘 확인하는 게 저번에 이제 목적이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 일단 저번 시간 거는 확인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문부터 보고 이 필요한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들 정관사랑 부정관사라는 걸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앞서서 다시 본문을 나간 다음에 관사가 나올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MP3를 켜서 제목부터 읽고 따라해 보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켜보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시죠. Lektion 3. Wie geht es dir? 네, 따라 읽어주시죠. Lektion 3. SSD요. 그래서 제3과 너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굴러가니? 였고요. 그 다음 Dialog. Hallo Julia. 네, 읽어주시죠. Hallo Julia. Hallo, Julia. 이제부터는 뜻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로 율리아야 하면 율리아야 안녕이면 율리아는 몇 격일까?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으로 누구누구야 이거는 1격에 해당합니다. 주격에.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할 때 그 1격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Hallo Hanna. Wie geht es dir? 네. Hallo, Hanna. Hanna, wie geht es dir? 한나야 안녕. 너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니? 그러니까 한나라고 할 때는 1격이었지만 디어는 3격으로 나온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Danke, mir geht es gut. Und dir? 네. Danke. Mir geht es gut. danke 고맙다. 뭐 이거는 명사면 굳이 따지면 사격이겠습니다. 너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게 생략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맙다. 한 다음에 미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저번 시간에 제일 포인트로 배웠던 게 뭐냐라고 하면 정동사 시제 변화하는 동사가 언제나 문장의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은 두 번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꼭 주어가 올 필요 없는 거죠. 미어 get as good 하면 s가 주어고 미어를 먼저 앞으로 빼도 이건 도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잘 굴러간다. 너에게 있어서는 어떠니?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und du가 아니고 독일어에서는 und dir라고 표현한다. 나왔고요. 그 다음 Prima. Heute ist das Wetter sehr schön. 네, 읽어보실까요? P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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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te ist das Wetter sehr schön.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관사가 나와서 저희가 볼 텐데요. 프리마 하면은 최상이다. 그 다음에 호이테라고 하는 거는 시간 부사로서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 부사도 뭐 사격이 뭐 어느 기간이나 뭐 그런 날짜에 대한 시간 부사 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das Wetter 이게 날씨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이 밑에 보면 이렇게 das Wetter 혹은 복수로는 die Wetter 뭐 이런 식으로 단수 복수가 명사가 저희가 새로 배우는 것들은 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sehr schön, schön이 아름다운이라고 한번 봤었죠. seer는 매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해서 주어는 das Wetter고 호이트는 시간 부사고 sehr schön은 이 주어에 대한 영어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독일어만 보면 그런 걸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형식으로 주격 보어가 돼서 날씨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날씨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etter라고 해서 뜻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독일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그 명사의 이제 좌표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죠. 그래서 언제나 성수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명사 better라고 하는 놈은 그냥 better라는 뜻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얘는 언제나
어떤 타입으로 변화하느냐 하면, 얘는 C 타입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얘는 중성명사다. 중성명사고, 방금 heute ist das Wetter sehr schön이라고 했을 때, das Wetter라고 했을 때, 이때 오늘 날씨가 매우 좋다라고 했을 때, 날씨가 주어고, 그쵸? 그래서 주어니까 일격으로 썼었겠죠. 그래서 중성, 그리고 여기 날씨는 그냥 관념 명사이지만 단수로 썼기 때문에 중성 단수 일격의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명사가 아까 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원래 히라보나 라틴어는 다 따로따로 변했는데 더 이상 변화를 명사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수격이라고 하는 좌표값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성수격이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이 문법 형식이 이미 무너지고 영어처럼 차라리 오형식의 언어로 가면 될 텐데 이게 아직 덜 무너지게 이가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꼭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건 아니겠죠. 강냉이가 털려서 빠졌든 그것을 대신해줄 잇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잇몸에 해당하는 것들이 원래 명사랑 같이 세트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프리티 우먼 이렇게 명사군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이는 놈들. 명사와 하나로 세트로 묶이는 이 바로 관사나 형용사들. 요 놈들이 뭐냐? 명사의 성수격을 드러내주게끔 얘네들이 여전히 성과 수와 격에 따른 변화를 이룹니다. 근데 형용사 격 변화는 좀 더 복잡하니까 십몇 가 가면 배우고 오늘은 바로 이 명사의 성수격에 따른 관사의 변화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관사 이전에 한정사라고 썼는데 그걸 지금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한정사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관사에 대해서 한정사는 딴 게 아니고 저겁니다. 그 명사를 한정시켜준다고 해서 새로 좀 언어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관사 자리를 대신하는 놈들 있잖아요. 소유 형용사나 지시 형용사나 이런 놈들이 일반 형용사하고 카테고리가 조금 같이 놓기 약간 머뭇거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관사 자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놈들을 디터미넌트라고 아예 그 따로 용어를 불러서 관사나 관사 자리를 대신해 주는 놈들을 한정사라고 하는데 요 개념을 제가 굳이 쓰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정사들만의 그 일반 형용사와 달리 관사나 관사를 대신하는 그런 형용사들이 변화하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 한정사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 한정사 중에 오늘은 정관사와 부정관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요, 정관사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는요, der bestimmte Artikel이라고 하는 거고, 부정관사라는 게 der unbestimmte Artikel이 될 겁니다. 이거를 불어로 보면 어떻게 쓰냐면요, 굳이 불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락티클레, 데피니가 있고요. 락티클레, 데피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걸 불어를 굳이 쓴 이유가 이 베슈티멘이라고 하는 아직 독일어 동사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부러 쓴 건데 베슈티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규정짓다, 한정짓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실 이 라틴어 쪽에서 온 요거를 대체하는 뜻인데 데피니라고 하는 거 우리 데피니션이라고 하면 정의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더 이상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다 같이 빠가사리가 되는 좀 잘못된 영향이 있지만 한국어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게 흔히 두 가지로 쓰이죠. 그게 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정과 그 네거티브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부정의 한자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 저희가 부정관사라고 쓸 때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부정이고요. 규정이 됐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일단 정관사와 부정관사라는 이름이 나뉩니다. 그러면 정관사는 뭐냐? 말 그대로
규정이 된 거에 쓰는데 그 규정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원래 fin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불어에서는 끝이라는 뜻이고 내가 discover 이런 것처럼 끝을 정확하게 딱 벗겨내는 느낌이어서 definite라고 하면 끝을 분명히 깎아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그 어떤 용어라는 게 그 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텀 쉬고 가자라고 할 때 그 텀이라는 단어도 라틴어에서 그 테르미누스나 이쪽이 그 어떤 기한이 끝나는 것도 되지만 의미가 끝이 나는 곳이 되니까 그게 용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나 다 규정이 어디까지 내려지느냐가 그 사물을 포착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혹은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명사가 규정이 돼 있을 때 명사 앞에 이렇게 정관사라는 놈을 쓰게 됩니다. 물론 애초에 원래 히라가나 라틴어에 다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있었냐라고 하면 절대 동일하게 발달되는 게 아닙니다. 관사라는 것도. 히라버는 정관사는 있었지만 부정관사라는 게 없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부정관사는 오히려 나중에 라틴어도 그렇고 더 나중에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불어 같은 경우는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분 관사라는 또 독특한 것도 있고 관사라는 게 다 처음부터 똑같이 다 주어진 게 아니지만 저희가 뭐 그런 자잘한 내용도 뭐 심심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정관사랑 부정관사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고 적어도 현대 독일어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관사를 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요. 일단 정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냥 그라고 해석할 게 아니고 어떤 문맥 안에서 규정이 되는데 근데 그 규정이 저희가 대강 이제 어릴 때 영어를 배웠으면은 이미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말할 때 물론 그럴 때도 정관사 쓸 수 있죠. 근데 앞에서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에는 그럼 정관사를 쓸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 말을 할 때 꼭 그러지 않죠. 그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말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데 뭐 상대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남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먼저 정관사적인 개념으로 이미 규정된 것으로 왜냐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남에게 던져놓고 떡밥을 그 뒤에 회수하잖아요. 그럴 때도 너 그거 아니?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이미 꼭 앞에서 먼저 나오지 않아도 화자의 어떤 의도 안에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텍스트 안에 없어도 혹은 똑같은 표현이 안 나왔어도 얼마든지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반해 부정관사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명사 앞에다 쓰는 게 일단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부정관사 요 뒤에 나올 때 다시 배우고 일단 정관사는 그래서 그라는 뜻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이로 해석해도 되고 그로 해석해도 되고 위에서 말 안으로 해석해도 되고 바로 이 다음에 말알로 해석을 해도 되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규정이 됐다라는 개념만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뜻으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관사가 명사가 이 문장 안에서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명사를 정관사와 함께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가 너무 닳고 닳아서 이 명사 꼬다리가 더 이상 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라틴어나 히라버 보면 명사와 함께 명사랑 같이 보는 관사, 형용사, 명사 모든 게 다 끝에가 다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단순화가 되는 거죠. 현대 언어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명사는 이제 변화가 많이 줄었고 대신해서 그 관사와 형용사들이 협력해서 명사의 성수격을 여전히 독일어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명사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관사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것을 정관사의 격변화가 아니고요. 참고로 이 이름이 독일어로는요. 데클리나치온이라고 합니다. 데클리나치온. 이 클라인이 그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굴절이 돼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있느냐라고 해서 그 데클리나치온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확히는 정관사의 격변화가 아니고 정관사의 명사의 성수격 변화에 따른 그 기울기 조금 이름이 너무 길어졌나요? 그러니까 명사가 성수격이 문장에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까를 어떻게 맞춰주고 싶느냐를 말을 하는 게 바로 명사의
성수격에 따른 정관사의 변화를 저희가 데클리나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격변화라고만 부르면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을 했듯이 명사는 성수격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댔죠. 근데 3차원을 저희가 표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이 두 개의 크기가 있어서 남성, 성으로 보면은 여기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해서 단수 형태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단수의 단수, 여기가 다 단수인데 지금 이게 3차원이 2차원 안에 좀 쉽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수, 왜냐면 복수는요, 남성, 여성, 중성 형태랑 상관없이 관사 형태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성, 여성, 중성의 단수 형태들, 그리고 그것들의 복수 형태들, 이렇게 일단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각각이 어떤 케이스로 쓰냐라고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1격, 2격, 3격, 4격, 주격, 속격, 역격, 백격, 혹은 노미나티브, 게니티브, 다티브, 아쿠사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좌표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만이라고 하는 게 남성 명사로 남자 혹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따라서 읽고 설명해 볼게요. Der Mann, des Mannes, den Mann, den Mann. Der Mann, Man, des Mannes, den Mann, 만. 좋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놈은 형태도 여러 가지고 형태가 우리가 근데 기본을 보면 만을 배우지만요. 여기 보면은 이 복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복수는 이 매너가 됩니다. 매너.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 매너가 되는데 요 단수 형태가 만인 거예요. 그래서 되어만 하면 이 정관사랑 함께 쓰면 그 규정돼 있는 그 남자는이 되겠고요. des manes 원래는 명사도 다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꼬리뼈처럼 퇴화했지만 명사도 여전히 이 격은 조금 이 s가 붙습니다. 발음 때문에 에 s가 붙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도 뭐 슈퍼맨스 다이어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으로 붙기 때문에 des manes 이렇게 하면은 그 남자의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그 them man이라고 하면 그 남자에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en man 하면은 그 남자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의 복수 형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Die Männer, der Männer, den Männern, die Männer. die Männer, Der Männer, der Männer, der den Männern, ist des Männers. die Männer. 매너스 아니고요. 이렇게 매너, 매너, 매넌, 매너. 복수 형태는요. 여기 관사는 다 똑같습니다. die, der, den, die로 변하면서 die Männer 하면은 그 남자들은 der Männer 하면 그 남자들의 den Männern 복수 3격은 지금 단수일 경우에는 이 격에 지금 마네스 조금 꼬리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복수일 경우에는 복수 3격에 이렇게 n이 붙습니다. 원래 n이 있던 놈들은 붙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n이 없던 놈들에겐 여전히 n 변화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에게 그 die Männer 하면 그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격과 4격 어떻게 구분해? 구분할 게 명사로만 구분되는 게 아니겠죠. 뭐 동사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성 명사의 대표적으로 Frau, 여성, 여자,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Die Frau, der Frau, der Frau, die Frau. Die Frau, 하면은 그 여자는 그 여자의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이 대표적인 뜻이 되겠고 이것도 복수형 한번 읽어볼까요? Die Frauen, der Frauen, den Frauen, die Frauen. Die Frauen, der Frauen. 하면은 그 여자들은 그 여자들의 그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다만 원래부터 복수 형태가 다 이렇게 다 지네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우의 복수 형태는 파우 n이 된다. 그래서 얘는 삼격일 때 이미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n을 더 뭐 이렇게 파우는 이렇게는 붙이지 않고 그대로 내비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킨트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남성, 여성, 중성은 그냥 변화의 카테고리를 이름을 그냥 멋들어지게 붙인 거지 실제 생식기 고추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댔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상관없이 문맥에서 남자 여자는 뭐 구분할 일이고 그냥 중성 명사로서 킨트라고 하면은 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Das Kind, des Kindes, dem Kind, das Kind. Das Kind Das des Kind Das Kindes, Kind des Kindes, dem Kind das Kind.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의 복수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Die Kinder, der Kinder, den Kindern, die Kinder. die Kinder, Der Kinder, den Kindern, die Kinder. 킨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외울 때는 사실 여기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여기 무엇이다냐. 그 명사의 변화는 저희가 이제 거의 투화가 돼서 뭐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남성 단수 이격과 그쵸? 중성 단수 이격일 때 그리고 복수 삼격일 때만 변화하고 명사는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죠. 얘네들은 다 퇴화를 거듭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관사의 변화들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외워야만 합니다. 이게 외워져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독일어는 조금도 잘하게 될 수 없고 반대로 독일어가 제가 나중에 보면 제가 배운 모든 언어 중에 한국인이 배울 때 일본어 빼고 제일 쉬운 언어거든요. 이게 이런 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어렵다고 처음에 착각할 수 있겠지만 발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 유럽 언어 중에서 그 인도 유럽어의 골격을 이해를 하게 할 단서를 많이 제공해 주면서도 제일 문법에 이제 준수하는 언어여서 그리고 쉬운 이유가 뭐냐면 영어나 이런 거는 그 관계대명사나 여기 들어가면 슬슬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근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지금 배운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만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면은 관계대명사는 딱 30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거랑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태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명사는 성수격이 있어서 격은 이렇게 1, 2, 3, 4격으로 나눈다. 그리고 성수격 중에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뭐 이게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성수격이면 수는 단수와 복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 그런 명사 앞에 명사를 한정시켜주기 위한 개념으로 정관사나 부정관사 등의 관사가 보통 함께 사용된다. 라는 개념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이격,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유격의 쓰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곧장 읽고 그냥 해석해보죠. Die Frau des Mannes. die Frau Frau des des Mannes. 만에 그 남자의가 그 슈퍼맨스 파워 하면서 그 영어에서는 이 이격에 해당하는 게 앞쪽에서 꾸며주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시나 이런 데서는 앞쪽에서 써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게 훨씬 더 위치가 자연스러워서. 하지만 일반 문장에서는 뒤에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여자, 그러니까 부인. 근데 부인이 D니까 D, 데어 D 중에 남자의 부인은 혹은 그 남자의 부인을에 해당하는 게 Die Frau des Mannes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한다. 혹은 속격이라고 한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Der Vater des Kindes. Der Vater des Der Vater des Kindes. 이것도 똑같은 걸로 그 아이의 아빠는 혹은 그 아이의 아빠를 되는 der Vater는 남성 일격 여기 일격밖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이 되겠죠.
father가 I'm your father 할 때가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고 복수 삼격에 n이 붙는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장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 자동사 사인 변화형, 사인의 변화형을 저희가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웠죠. 사인 했어. 변화가 Ich bin, du bist, er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였었죠. 한번 여기 읽어보죠. Der Mann ist groß. Der Mann Der ist Mann groß. ist groß. 그러면 그 남자는 groß는 크다입니다. 크다라고 하는데요. 이보시오. 아까 명사랑 함께 쓰는 관사나 형용사는 성수 격변화 한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이제 따질 수 있는데, 왜냐면 이 groß가 이 주격 보호 자리이지만 형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무런 변화 없이 기본형을 씁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거 한국어로 이해하면 편한데 한국어에서 그 관형사랑 형용사 따로 나누잖아요. 관형사라고 하면은 명사 실제 앞에 붙여서 뭐 그 예쁜 남자, 그 잘생긴 남자 이렇게 쓸 때 있죠. 그럴 때는 명사와 같이 붙어 있는 걸 관형사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서술어로 쓰는 것들 있죠. 그 남자는 잘생겼다. 그럴 때는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관형사일 때 명사와 함께 붙어서 성수격 그 변화를 이루고요. 형용사일 때는 변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다 적어놔도 좋은데 der große Mann 이렇게 쓰면 그 키가 큰 남자는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der Mann ist groß 하면은 그 남자는 키가 크다 이렇게 서술어로 형용사로 쓸 때는 그냥 형용사의 기본형을 쓴다. 이것도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Die Frau ist schön. Die Frau Die ist Frau groß. ist Die Frau schön. ist schön. 그죠? 요때도 그래서 보면은 그 여자는 아름답다, 크다라고 할 때도 die Frau ist schön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여자는 일격으로 나온 형태겠고 왜냐면 뭐 그냥 이 형식이니까요. 그 여자는 뭐뭐이다. schön도 그렇기 때문에 뭐 성수 격에 대한 변화 없이 기본형으로 그냥 아름답다를 써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Das Kind ist laut. Das Das Kind Kind ist laut. 하면은 그 아이는 시끄럽다. 이때도 라우트 시끄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변화 없이 쓴 이유는 아까랑 같은 이유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Die Kinder spielen draußen. Die Die Kinder spielen draußen. draußen. 필레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뭐 사실 자타동사라는 건 독일어에서 자주 쓰는 개념은 아닌데 영어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써서 뭐뭐를 플레이하다도 되지만 그냥 놀다라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자동사적 용법으로 써서요. die Kinder, 킨트의 복수의 일격 형태니까 관사도 d로 바뀌면서 die Kinder, 그 아이들은 spielen, 놀고들 있다. 그럼 draußen은 그냥 부수적으로 딸린 부사입니다. draußen, 바깥에서. 얘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에 die Kinder spielen, 요게 굳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 주어와 완전 자동사로 일형식이 되겠죠. 하지만 draußen은 그냥 부수적으로 꼬다리로 꼈다. 라고 해서 바깥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Die Sonne scheint. Die Sonne Die Sonne scheint. 샤인은요, 그 선샤인 할 때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샤인은이 어떤 빛나다, 빛이다라는 뜻도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다, 이러한 낌새가 나타나다, 이런 것 같다 등의 어떤 그 가상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뭐 여기에서 그냥 태양이 빛난다, 쨍쨍하다, 선샤인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Das Wetter ist heute wirklich schön. Das Das Wetter Das ist Wetter ist heute wirklich schön. schön 하면은 날씨가 그 날씨가 그러니까 이때 그로 굳이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날씨라는 일반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날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날씨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저희가 이런 관사를 붙이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매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정관사가 맞는지 부정관사가 맞는지 왜 이 관사를 썼는지 매번 고민하고 유추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여러 유럽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모든 유럽어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언어들만의 그 나름의 고유한 뭔가 말로 하기도 애매한 법칙과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다 말로 다 완벽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그 일관성으로서 흡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오늘 그 아주 정말로 아름답다, 좋다. 위아클리히는 그래서 쉰을 꾸며주는 부사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꾸며주는 정말로라는 부사로 썼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볼 텐데 하나 보면요. 캐넨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할 텐데 어떤 거냐면 알다라는 뜻인데 제가 요구하는 건 알다라는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사격 지배 동사다. 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 격지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가거든요. 독일어에서는. 그래서 동사가 주어 빼고 주어는 항상 일격이 있잖아요. 주어 빼고 다른 대상물과 다른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몇 격으로 지배해서 자기가 자기 밑에 종속된 놈으로 두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격지배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캐넨 동사는요. 그냥 뭐뭐를 알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사격 지배 동사로서 그 대상이 사격으로 왔을 때 그 사격을 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러니까 사격이 아니고 갑자기 삼격이 와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겠구나. 사전을 또 찾아봐야겠구나. 왜냐면 그 하나의 컨비네이션만 갖고 있지 않죠. 저희가 카운트라는 영어 단어만 해도 그냥 세다라고 하는 자동사도 되지만 카운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붙이면 뭐뭐가 몇 개인지를 세다가 되고 카운트 다음에 on을 쓰면 누구를 신뢰하다가 되고 컨비네이션을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모든 언어가 하나의 격지배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언제나 격지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일 경우엔 격지배가 없는 동사가 있죠. 이 슈필른 같은 건 여기에서는 그냥 격지배가 없이 자동사로 쓰인 거고 그거 외의 경우는 이렇게 동사가 그 모모의 목적어가 모모에게와 모모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격 지배동사 심지어 이격 지배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오형식에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ich frage dich etwas 이런 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dich도 etwas도 사격이거든요. 더블 사격 지배동사 같은 거 있습니다. 나는 너를 뭐뭐를 묻는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동사의 뜻을 아는 거에 앞서서 동시에 몇 격 지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정확하게 따져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을 사격 지배 동사로 쓸 때 뭐뭐를 안다라는 뜻이 된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Ich kenne den Mann. Ich kenne 네, 든 만. 당연히 kennen이라는 동사도 ich kenne, du kennst, er kennt, wir kennen, ihr kennt, sie kennen 이렇게 변하는 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kenne가 나온 것만 해도 주어는 1인칭 단수여야겠구나. 그러니까 미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시라고 하는 정확한 1인칭 1격의 대명사로 왔구나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된만 그 남자를 알고 있다. 그래서 사격으로 와서 남자도 그냥 남자가 아니고 된만 사격으로 정확하게 정관사까지 써줬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된만 켄의 이시라고 해도 그 남자를 나는 알고 있다. 독일어는 꼭 주어가 첫 번째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유연하게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통사라고 하죠. 통사 구조가 상당히 유연해도 해석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격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제가 더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Ich kenne die Frau. Ich kenne die Frau. 케네디 마찬가지 이유로 die Frau는 사격이겠고 그 여자를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die Frau kenne ich라고 해도 뜻이 전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Ich kenne das Kind. Ich kenne das 케네다 Kind. 스킨 하면 그 아이를 나는 알고 있다. 이것도 das Kind
주어로도 보일 법한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할 리가 없겠죠. 왜냐? 캔에가 1인칭 단수에 맞춰서 시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das Kind kenne ich로 나와도 똑같이 언제나 그 아이를 나는 알고 있다로 이해할 수 있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Ich kenne die Kinder. Ich kenne die 걔네 Kinder. 디킨드. 그 아이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려면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Mich kennen die Kinder라고 하면 나를 알고들 있다. 누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die Kinder kennen mich는 될 수 있겠죠. 왜냐? 나를 사격으로 썼으니까 때문에. 이렇게 언제나 격에 따른 거 중요한 개념이어서 꼼꼼히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잠시 좀 학습일들을 오늘 좀 더 오래 했더니 다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다음 시간에 이 관사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뭐를 배우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정관사의 변화들을 배우면서 또 명사의 부정형까지 다음에 좀 꼼꼼하게 배워야 되니까요. 배우고 그 다음 이제 하벤 동사의 변화형 정도 배운 다음에 나오는데 이미 저희가 배웠으니까 다시 이 숙제로 이번에는 위붕 아인스 정관사들을 알아서 잘 놓으시오. 위붕 아인스 풀어보고 요거는 이미 3번은 풀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러네요. 위붕 아인스만 지금 단계에서는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혹시 오늘 진도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는 것도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어서 부정관사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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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